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이콘을 통해서 지적축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툴 쪽에서 가로줄을 가지고 핵심 선을 그을 거예요. 최고점의 종가 자리에다가 가로줄. 그 다음 하락해서 반등이 나오는 구역인 종가 자리에다가도 가로줄. 그리고 반등해서 또 하락을 하면서 내려오는 반등 자리. 여기보다 여기가 더 저점이죠.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락하다 반등 나온 자리. 이렇게 네 가지 선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도중에 이제 보조선은 좀 이따가 그어보도록 할게요. 툴 쪽에서 이 네모를 이용해서 영역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역을 잡는 이유는 타점이 이렇게 딱 정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역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. 그러면 똑같이 여기 종가로 해도 되고, 여기 종가를 이 구역 있죠? 이 캔들의 종가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보고, 네,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퍼센트는 작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실 내려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캔들의 꼬리도 살짝 걸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용하도록 할게요. 이쪽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 빨간 줄 그었던 거에 종가에다가 우선 이 네모 영역을 첫 번째로 클릭을 하시고, 그 다음에는 어디다 할지, 저는 여기 하락하고 반등해서 눌림받은 자리에 대한 종가죠. 이 캔들의 종가에다가 놓겠습니다. 그러면 퍼센트가 대략적으로 12% 정도 돼요.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좀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고 이런 꼬리에다가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내리는 게 좋아서 그냥 이렇게 확실히 하고, 여기서 차라리 분할 매수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보겠습니다. 세 번째 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이 구역은 여기다가 잡고, 첫 번째로 우선은 그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랑 여기라고 하면은 이 구역이죠. 여기 종가, 그리고 위로는 여기 종가. 이렇게 해서 영역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니까 여기가 더 아래가 있네요. 이 캔들에 대한 종가로 잡을 거고, 여기는 약간 꼬리들이 안 닿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살짝 닿을 그냥 여기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? 여기 사용하면 퍼센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퍼센트도 한 10%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도록 할게요. 한 칸 더 내려서 우선 여기 종가, 그리고 원래 여기 종가인데 여기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긴 뭐 크게 잡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 여기서 크게 잡는다라고 하면 이 정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. 어차피 이 구역은 많이 지나간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.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. 보조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조 역시 이 구역 안에서 중간 정도 부분에 있는 지지저항으로 쓸만한 자리. 어떻게 보면 이 상승하면서 눌림받았던 자리죠. 여기를 이제 보조로 사용을 할 수 있고, 이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겠네요. 그쵸? 이렇게 하면 이런 자리에서 이 구역. 만약 이걸 영역으로 잡는다면 대략적으로 이런 영역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. 종가 자리, 그리고 여기서는 이 정도.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 꼬리다가 잡았는데, 이 꼬리에다 잡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종가에다 잡으라고 했죠. 이 종가에서 추가로 미세하게 조정을 한 겁니다.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 꼬리가 안 닿았어요. 그러면 그 영역까지 그냥 늘려서 이렇게 여기 꼬리에다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이 구역에서는 이 자리가 되겠죠. 이건 단기 자리입니다. 보조 지저니까 여기도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기 종가 자리랑 이 캔들, 그리고 이 캔들에 대한 종가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영역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날봉 핵심 지저는 매수 구역과 매도 구역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, 날봉 보조 지저는 이 날봉 핵심 지저에서 매수를 받았다고 하면 다음 매도조는 이 날봉 핵심 지저인데, 그 도중에서 1차 입절을 할 수 있는 자리로서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구역에서 다시 재매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, 이런
보조 지점은 쉽게 뚫릴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고 하고 다시 매수받는 자리로서 적합하진 않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 구역에 매수를 받았던 거를 다시 한번 팔고 재매수를 받아서 물량을 늘리는 정도?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죠. 아이콘을 조금 보자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 구역을 기준으로 핵심 지저들을 잡았는데요.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좀 잘 맞습니다. 이 구역을 뚫고 리테스트까지 정확히 있었고 보조에서 한번 1차 익절을 할 수 있었고 다시 이제 제 매수 구역까지 왔었고 이걸 결국에 최종 익절까지 시키는 데는 무리 없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 이 구역 조금 애매하게 뚫긴 했지만 결국에 뚫었기 때문에 매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다음날 이제 장대 음봉이 꽂히면서 손절 구역까지 가고 이제 이런 구역에서 다시 손절을 할 수 있었겠지만 만약 이 곳에서 손절을 100%를 걸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날 더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은 퍼센트가 이렇게 올랐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손절을 해서 망했다. 작도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나는 원칙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실질적으로 이렇게 뚫고 나서 다시 재매수 받을 수 있었고 다시 이제 1차 익절까지는 할 수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자리가 왔단 말이에요. 그럼 여기서 또 매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처음에는 손절을 할 부분까지는 안 왔지만 결국에 어제 이렇게 빠지면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. 그리고 오늘 손절을 걸어 놨으면 이제 손절을 하게 됐겠죠.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잘 깨진 핵심 지점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 코인들도 있을 겁니다. 앞으로 많이 작도를 해보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몇 개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평소처럼 똑같이 했지만 그냥 이 코인 자체가 움직임이 그랬다 정도로 알아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이런 자리에다가 핵심을 그을 수는 없거든요. 항상 최근 거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를 들어갔어야 했다라는 거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에 영역이 조금 크기 때문에 최상단에서 풀시드 박는 거는 안 된다.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가격표까지 완성이 되었고 어느 가격에 사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걸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말해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가격표를 제가 달아둔 이유는 이 지저축 매매법을 배워서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나는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가격표를 적어두는 거예요. 스스로 이제 작도를 해봤을 때 이 가격표의 범위가 비슷하면은 제대로 작도하신 겁니다. 저랑 완전 똑같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구역이 정확히 비슷하게 좀 맞아 떨어지고 이 구역을 안 보고 이렇게 작도를 했는데 나중에 작도하고 나서 보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늘려보겠죠. 이 영역을 늘려봤었을 때 저항도 잘 맞고 뚫었을 때 지지도 잘 받아 하면은 제대로 잘 그리신 거예요. 그렇게 조금씩 연습해보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한번 채널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이런 저점과 그 다음에 2파로 보이는 벨리어 파동에 이제 2파로 보이는 곳을 찍고 이 두 개 포인트 찍은 것 사이에서 고점 자리 꼬리에다가 세 번째 포인트를 찍습니다. 이러한 채널이 형성이 되죠. 상승 채널. 이 채널을 이제 뚫고 가면은 지지받고 더 갈 확률이 높습니다. 여기서 그러면 제가 채널을 2배로 늘리라고 했죠. 이 채널을 2배로 늘리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이 미드선이 이 선 위치로 오게 되면 2배가 되는 거겠죠. 직접 손으로 이렇게 올려서 여기 꼬리에다가 미드선을 넣어 두시면 됩니다. 이렇게 딱 했었으면은 채널이 이제 2배로 확장이 됐죠. 아이콘은 이러한 채널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아이콘 분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